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정치권 로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언론계 로비가 터졌습니다. 자, 어제 SBS 8뉴스는 중앙일간지 중앙언론 간부가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간부는 그중 2억 원은 갚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부도 9천만 원 수표를 돈을 받았는데 이건 역시 8천만 원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하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그 언론사 간부가 어느 신문사 소속인지를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6억 원의 수표가 흘러들어간 바로 그 간부는 한겨레 간부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오늘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23일 만에 김만배를 소환했습니다.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까요? 지금 김만배의 천화동인 돈을 지금 검찰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정치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의혹 이런 것들이 이미 터져서 이 정진상, 김용 이런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계에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녹취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들에게 차용증 끊어주고 2억씩 주고 그 차용증이 엄청나게 많다. 아무튼 지금 서울의 분당의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기자들한테도 엄청난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돈으로 대장동 기사를 막았다는 그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단단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용기 있게 동료 기자지만 한겨레, 중앙, 한국일보 실명을 받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오늘 김만배가 들어가면 언론계 로비에 대한 진상도 검찰은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계가 지금 발칵 뒤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소환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시도 23일 만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자금 은닉 혐의 등을 받는 김만배를 소환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 자해를 시도했지만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법원도 이제 13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김만배를 부릅니다. 자, 이제 김만배 입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 SBS가 이 한겨레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주요 일간지의 중견 기자들과 김만배가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말이 돈거래지만 이게 돈거래일까요? 아니면 뇌물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김만배 한국일보에 입사한 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다고 합니다. 김만배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 김씨와 비슷한 연주이거나 법정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명이지만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 2019년 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3억 원씩 각출해 A씨에게 모두 9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만배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 정영학의 돈 6억 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간부 B씨는 2020년 1억 원을, 중앙일보간부 C씨는 2019년 9천만 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 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모두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거 지금 기자들이 출입처 또는 이렇게 밖에 외부인사, 특히 이 사업자, 건설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뭐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액수가 한겨레 간부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라고 SBS는 보도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기자들이 그러면 전부 다 출입처 나가지고, 야, 돈 좀 빌리자. 내 돈 갚아줄게. 그냥 문제 없으면 꿀꺽 삼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 돈은 받아먹고 비판은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억대 6억 원이면 이게, 야,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만약 뇌물이라면 특가법상 이거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기가 막힌 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기사를 막았다고 이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자들한테 막 돈 뿌리고, 이게 맞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언론계 전반에 엄청난 회의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 김만배와 언론인들 간의 동거래 정황은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 김만배는 걔네들 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분장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2021년 1월 6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자신이 관여한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보면 이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분장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차용증이 무지 많답니다. 지금 2억씩 주고, 이게 지금 상식적인 기자들이, 원래 부동산 출입 기자,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언론은 안 됩니다. 부동산 출입 기자는 유혹이 많을 겁니다. 돈이 워낙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단 그 중에서도 엄청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계에 엄청난 회오리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 확실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뭐 SBS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는 뭐 일부를 갚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갖고, 정치인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뇌물 받고 그거 내가 빌린 거야. 나 언젠가 갚을 거야. 이자 주고 있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 잊어버리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건설업자하고 기자가 6억 수표 검정거래. 한겨레 신문 그동안 깨끗한 언론이라고 스스로 자평해 왔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브랜드 파워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